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나온 부분 중에 칼럼나리스라는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칼럼나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럼나리스라는 건 금붕어 및 열대어에 발생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의 하나인 플라보박테리움 칼럼네리아라는 그 원인균이에요. 칼럼나리스 상처를 긁어내서 현미경 이렇게 아래에 놓고 보면은 두꺼운 막대기 모양의 움직이는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데요. 박테리아가 작은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둥글게 뭉쳐져 있는데 이러한 모양 때문에 칼럼나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온수, 어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질병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칼럼나리스라고 대부분 이제 질병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온수성, 그 다음에 그름음성, 호기성, 비호염성 박테리아고요. 칼럼나리스는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만 발생하는 기해 감염 병원체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어항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예요. 호기성이라서 높은 산소 농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항에 좋은 여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순환되는 환경에서도 발생을 해요. 미네랄 균형이 깨지거나 과밀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고온 또는 다른 물고기 등의 이제 공격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발생을 한답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아가미, 그 다음에 잎, 작은 상처를 통해서 어류로 유입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과밀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낮은 용존 산소 농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질병이 발병될 확률이 가장 크고요. 이미 만약에 질병이 발병된 그런 그 열대어를 검역 없이 혼합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혼합을 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물은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은 후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역을 꼭 하셔야 돼요. 검역을 꼭 하시고, 갑각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검역을 꼭 하시고 나서 본 항에 투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칼럼나리스라는 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피부에 이제 외관상으로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좀 늦은 케이스가 많은데, 그 이유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 안에 어류 몸 안에서 이제 퍼진 균들이 외부 표피에 이제 보여진다는 거는 그만큼 발병된 지가 꽤 되었다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 대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그렇겠지만 외부 표피에 나타났을 때 이제 대부분이 발견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서 사실상 모르겠지만 빠르게 이제 진단을 하고 빠르게 격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염은 보통 물고기에서 먼저 지느러미가 닳고요. 조금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그 피부에 궤양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표피가 조금 손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케바케 있긴 한데, 곰팡이 균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가미 쪽에서는 밝은 갈색이나 아니면 어두운 갈색이 되어서 피부가 조금 이제 색변이 좀 오고요. 아가미 등이 이제 손상이 좀 돼요. 그리고 힘겹게 조금 헐떡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거식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져요. 굉장히 무기력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궤양이라는 게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발병이 된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저의 경험상 저희 집 구피를 보면요, 몇 마리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꼬리하고 머리 부분 쪽에서 빨갛게 타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좀 보이고요.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들은 이틀 내지 4일, 5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빠르게 피부가 더 빨갛게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퍼지면서 무기력함이 심해지고요. 먹이 반응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감염 부위가 붉어지고 약간 좀 허리가 좀 휘거나 식욕을 완전히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이나 벽면, 여과기 등에 이제 몸을 좀 비벼대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아픈 물고기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준비물이 이거예요. 기본 준비물은 어항, 약욕을 할 수 있는, 격리시킬 수 있는 어항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도를 좀 준비해 주세요. 홍도를 준비해 주시고, 온도계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셔도 돼요. 온도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히터기가 요즘 그런 날씨에선 당연히 히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욕할 수 있는 그런 약 제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저의 경험상에서는 일제일바진, 그 다음에 네오테라, 그 다음에 소금욕을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제일바진을 좀 돌려봤어요. 며칠 한 3, 4일 정도를 돌려봤는데 그렇게 낫는 이렇게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네오테라로 바꿨고요. 네오테라로 3일에서 5일 정도를 약욕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타들어간 증상들도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본항에 넣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오테라로 안 듣는다 그러면은 OTC,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가지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길 권장드립니다. 약을 좀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 뭐 약도 약이지만 온도를 꼭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치료한 온도는 기본적으로 그 24도 이하로 이제 맞춰주는데, 저의 경우에서는 25도에서 26도를 유지했고요. 뭐 어떤 글들을 보니까 막 온도를 많이 높여줘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도를 막 올려준다기보다는 약간 좀 적정 온도를 좀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1, 2도 정도 더 올려줘서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29도, 뭐 29도에서 32도를 온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온도를 올렸을 때 약간 좀 질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온도를 적정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럼나리스라는 게 사실상 그 수개월 동안, 뭐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오던 수조 내에 이제 발병되는 그 병변인데, 이러한 병변은 사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외부의 먹이, 그 다음에 생물들로 인해서 약간 좀 질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온하고 수질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수온은 둘째치고 수질 변화가 굉장히 이제 영향이 많이 있고요. 가벼운 증세의 그런 질병으로는 사실 환수만으로는 이제 치유가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외부에 들어온 원인이라든지 뭐 먹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뭐 그런 상태들,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을 좀 차단하려는 검역을 하는 습관을 가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앓고 있는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를 빠르게 좀 발견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수질 상태가, 어항 내 수질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사육사분의 관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갈이를 그냥 뭐 몇 번을 한다고 해서 수질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뭐 원인을 찾아야겠죠. 뭐 밥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항 내에 그런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물갈이 횟수나 양이 많지 않다든가 했을 때 수질로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칼럼나리스라는 게 그 어항 내에 존재하는 그 박테리아예요. 항상 어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고기 등이 바로바로 질병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질로 인해서 발병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칼럼나리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